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은 1월 글로벌 설비 투자 경기와 반도체 업황이 과연 코스피 상승을 견인시킬까? 이 두 가지예요. 오늘 이제 먼저 살펴볼 내용은 1월 글로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글로벌 경제에 각국의 중앙은행, 세계의 경제 표준 미국의 중앙은행과 유로경제권의 유럽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를 보게 되면 지금 실물 경제에 어떠한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지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BDI 지수, 건화물 운임 지수가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먼저 준비되어 있고, 먼저 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게 되면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 전제 재배포를 금합니다. 먼저 미국의 인플레이션율 지표를 나타낸 거예요. 세계의 경제 표준이 미국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은 부를 일구는 국가 미국이고,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세계 열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언제든지 미국의 대통령이 검은색 서류 가방을 열어서 여기서 여기다 키를 꽂고 돌리고 핵단추 버튼을 누르면은 핵미사일이 발사되기 때문에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국가가 아니죠.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뒤에 전 세계의 금 보유량의 80%가 넘는 금이 군수물자를 공급하던 미국의 중앙은행 금고에 들어가 있었고, 당시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던 유럽 경제가 전쟁으로 피폐해지게 됐지만 미국은 세계은행, IMF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미 달러로 유럽 경제의 재건을 도왔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세계 경제에서 통용되는 그 비중이 미 달러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면서 단순하게 미국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미 달러 통화량을 조절하게 되면 여기에 연동되어서 대부분의 국가들, 즉 미 달러를 환율제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안정적인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 달러 유동성의 증감에 비례적으로 자국 화폐 유동성을 움직이게 되고, 따라서 미 달러 유동성을 조절하는 것이 글로벌 유동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쳐왔었고, 이게 중화인민공화국도 인지하고 있는 미국의 글로벌 경제에서의 위상이 되게 돼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 미달러 유동성이 2020년 3월과 4월서부터 매우 급격하게 증가가 되게 됐죠. 미국은 코로나19로 미국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자 3월과 4월 중에 1, 2, 3, 4차 재정정책,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진행을 했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3월 23일 필요할 경우 무제한으로 달러를 공급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와 초저금리 유지, 그리고 회사채 매입 등을 통해서 매우 적극적으로 미국 경기를 부양해 왔고, 이러한 정책이 만든 과정 속에서 미달러 유동성 증가 속도가 매우 격하게 증가되게 됐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율은 그와 같은 격한 증가세가 안 보이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율은 복합 지표예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 부문, 농업 부문 등등등등 비중을 두고 이 부분들의 값을 산출을 한 복합적으로 산출이 되게 돼요. 그래서 단순하게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하지 않고 인플레이션율에만 목을 맨다든지 채권 금리에만 목을 매게 되면 원인과 결과의 개념이 없이 이 개별 지표에만 목을 매게 되면, 이거 봐라, 코로나19 경기 부양을 했다며 인플레이션율이 늘어나지가 않아요. 소폭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다시 침체되는 현상을 봐라. 결국 이 실물 경제가 쉽사리 돈만 공급한다고 달라지지는 않는다, 어렵다라는 말이 나오게 됐지만, 인플레이션율 속에서 에너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상품 가격들을 보게 되면 매우 격하게 증가되고 있죠. 미달러 유동성은 특히 2020년 초반에 매우 격한 증가세가 나타나게 됐고, 3분기에 침체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지만 미 연준이 11월에 독단적으로 코로나19 발생과 같은 증가 속도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게 됐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만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율이 3분기 넘어서 침체된다 라고 여기게 되었지만, 인플레이션율은 복합지표고 그 속에서 별반 재미가 없는 설비투자 부분을 빼게 되면 매우 격하게 증가되는 것을, 물가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그렇지만
국내 주요 언론들을 보게 되면 채권금리만 바라보는 분석 내용, 인플레이션율만 바라보는 분석 내용, 실물 경제의 여러 경제 현상들은 이와 같은 하나하나의 경제지표의 결과가 반드시 맞지 않게 되죠. 왜냐? 원인과 결과 분석에 인과 분석의 개념이 필요하게 돼요. 영어로는 cause and effects, 영어에도 동일한 개념이 존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은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실물 경제의 유동성은 매우 격하게 증가되고 있다. 다만 미국이 2020년 3월과 4월에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진행한 뒤에 1, 2, 3, 4차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진행한 이후에 12월 4주차가 되어서야 5차 코로나19 경기부양 재정정책을 진행을 했고, 이 텀이 굉장히 길었었죠. 그래서 이에 따라서 3분기까지 개선세를 나타내던 미국이 됐던 대한민국이 됐던 일본이 됐던 글로벌 유동성에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와 같이 미국과 동일하게 3분기에는 격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지만 민간 기업 고용이 됐건 실업률이 됐건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동일해요. 3분기까지 강한 개선세가 나타나게 됐지만 4분기에 넘어오게 되면서 둔화 내지 마이너스를 나타내는 침체 현상까지 인도가 됐던 동일한 현상이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것은 뭐 글로벌 유동성 공급 속도가 둔화되는 현상에 기인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실물 경제를 바라보게 되면 약간 얘기는 더 긍정적이에요. 무엇이냐? 여기에 세계 경제의 표준 미국 속에서도 글로벌 유동성에 증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달러 유동성 공급을 결정지을 수 있는 절대 반지를 가진 미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나타나게 됐어요. 부채와 자산이에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부채와 자산의 규모. 2010년에 이와 같이 미 연준이 갖고 있는 부채와 자산의 규모가 증가되기 시작했고, 2010년은 글로벌 설비 투자 호경기 중위가 시작된 기점이에요. 또한 2013년도서부터는 글로벌 부동산 호경기가 진행된 기점이 되게 되고, 이와 같이 미 연준의 부채와 자산 규모가 더 증가되는 형상을 확인해 볼 수 있죠. 근데 2020년에 들어와서 이와 같이 이전의 부채와 자산의 증가 속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폭발적인 미국 중앙은행의 부채와 자산이 증가됐어요. 즉 어떨 때 미국 경기를 적극적으로 부양을 할 때 이와 같은 증가 속도가 나타나게 돼요. 이와 같은 미국의 중앙은행 글로벌 유동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절대 반지를 가진 곳에서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여기에 검은 선으로 미국의 부동산 부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기존 주택 판매 수를 나타낸 거예요. 여기에 이제 검은 선으로 나타냈는데 화면에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빨간색 선으로 그 위에다 덧칠을 하게 됐죠. 이와 같이 미국의 부채와 자산이 2020년에 들어와서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격하게 증가되는 시절, 바로 이와 같이 미국의 기존 주택 판매 수는 이와 같이 매우 격하게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2008년 세계 부동산 버블 이후로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2019년 이전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이전 실적의 상한 수준을 넘어서는 현상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고, 이는 2021년 글로벌 경제를 조망했었던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듯이 미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세계 경제의 표준 글로벌 유동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미국이 이와 같다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한민국이 됐던 어디가 되게 됐던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와 같이 부동산 부문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이라는 것을 미리 이 자료만 갖고도 인지할 수가 있게 되죠. 반면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성장 동력은 부동산 부문이고, 또 하나의 이제 성장 동력이 되어야 될 제조업 경기, 설비 투자 경기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힘을 발휘를 못하고 있죠. 이와 같이 미 연준의 부채와 자산 규모가 폭발적으로 증가가 되게 될 때 설비 투자 경기에 연동되는 국제 원유 가격은, WTI 기준 국제 원유 가격은 고점이 낮아지게 되는 하락 추세를 아직 돌파하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러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의 부채와 자산이 증가되게 됐고, 이러한 부채와 자산으로 밀어 올린 실적이 강하게 개선되는 부문은 부동산 부문, 그리고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되지만 임계 수준을 넘지 못하는 것은 설비 투자 부문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설비투자 부문이 마냥 부동산 부문보다 좀 처져가는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 개선세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중이고, 설비투자 부문의 개선세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은 민간 기업들의 경영 활동이 점진적으로 현금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에서 투자를 통한 성장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와 같이 인플레이션율 자체는 둔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지만 에너지 부분은 떼내고 보게 되면 나머지 물건의 가격은 매우 격하게 상승이 시작됐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죠.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상품 지수가 상승을 하게 돼요. 여기에 상품 지수의 시각적 방향성을 녹색 비행기 궤도로 수명주기로 나타나게 됐어요. 제일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되게 되는 상품 지수의 수명주기는 2007년 8년경에 상승의 최종 목적지인 쇠퇴기에 도착하게 되면서 상승생애가 종결되게 됐어요. 상승생애가 종결되게 되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애를 만들기 위해서 출발했었던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이 진행이 되게 되죠. 윤회 과정이 종결이 됐죠.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면서 상승생애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고, 이와 같이 향후에도 상품 지수, 상품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쉽게 나타나는 조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앞서서 그와 같은 원인은 적극적인 경기부양 정책이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중앙은행의 부채와 자산이 증가되는 대차 대조표를 앞서서 이제 살펴봤죠. 그와 같은 실체들에 의해서 상품 지수가 상승의 세계가 진행되게 됐어요. 상품 지수가 상승의 세계가 진행됐다는 말은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이 강하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물건의 값어치가 높아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서 저곳으로 물건을 나르게 되는 그 운임, 항공이든 바다든 통해서 운임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운임 중에 권화물 컨테이너에다 적재하지 않고 그냥 그 배의 적재를 통해서 배송을 하게 되는 권화물 운임 지수, BDI 지수를 또 살펴볼 필요가 있게 되죠. 2020년 3월 이후에 이와 같이 격하게 증가세는 나타나게 됐지만, 최근에 이제 12월과 1월에 들어오게 되면서 더 상승세가 강화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에 BDI 지수, 권화물 운임 지수의 수명주기를 나타나게 됐죠. 여기도 밑에서부터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구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태동기를 넘어서게 되면서 상승의 세계가 진행되게 됐고, 쇠퇴기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상승의 세계가 종료되게 됐죠. 현재는 태동기로 귀향하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중간에 붉은 선으로 나타낸 평균 하락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 이르게 되면 적어도 한 번의 반등이 만들어지게 돼요. 지금은 상승생애가 아닌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렇지만 앞서서 살펴봤었던 적극적인 코로나19로 실물 경제가 멈춰서게 되자 미국은 적극적인 경기 부양 정책을 지속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글로벌 유동성이 향후에도 더 증가 속도가 가속된 수준을 유지하기가 쉽죠.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에 증가되고 있는 부채와 자산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렇게 된다면 하락 수명주기를 운영해 왔었던 BDI 권화물 운임 지수가 상방으로 기존에 역사적으로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었던 상방 추세로 전환하기 쉬운 조건을 갖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렇지만 투자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아직 BDI 지수라는 것은 수명주기, 하락 수명주기를 돌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 반등 국면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단기 단타로 이와 관련된 금융상품을 매매하는 것은 몰라도 일정 기간 추세적으로 경제의 방향성을 보고 신규로 진입하기에 적절한 시점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돼요. 즉 BDI 지수가 최근에 상승하는 것은 결국은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율이라는 것만 바라보게 된다면 물건들의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이 제대로 보이지 않게 되지만, 인플레이션 복합지표를 구성하는 속에서 에너지 부분을 떼고 보게 된다면 이와 같이 상품지수가 설명하는 것과 같이 상승의 생애가 시작이 되게 됐다. 이렇게 되면 해상운송이든 항공운송이든 운송하는 업체들이 짭짤하게 돈을 벌게 되는 시절이 된다. 근데 대한민국은 안타깝게 해상운송 기업들을 다, 한 개인가요? 한 개 빼고 다 그냥 파산을 하도록 만들었죠. 국가의 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강력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절이 되게 됐고, 대한민국은 안타깝게도 그간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었던 해상 운송 기업들이 거의 이제 이름도 들어보기 힘든 시절이 됐다는 점, 매우 안타까운 현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가 글로벌 경제 2021년 1월에 현황, 진척도를 살펴본 내용이 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한 가지의 내용만 더 살펴보고 오늘 공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공개 방송들을 통해서 코스피 지수가 과연 3,000을 돌파를 했다고 신문을 보면은 증권사에 현수막에 코스피 3,000 돌파 축하라고 하고 여기 천장에서 꽃가루를 뿌리는 그런 세레머니를 하는 것을 봤죠. 근데 지난 이제 공개 방송에서 숫자로 표현된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통해서 코스피 3,000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 것인가, 코스피 지수와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률이 연동돼서 움직여 온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봤었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이 발생 가능한 유동성으로 간다, 인플레이션율과 코스피 지수도 살펴보게 됐고, 여러 가지를 이제 분석한 내용 공유를 했지만 또 다른 질문이 나오게 됐죠. 대한민국은 다른 게 다 나쁘더라도 반도체 부문의 시가총액이 코스피가 크기 때문에 걔네만 잘 나가게 되면 걔네가 대형주니까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잘 나가게 됩니다. 방역이 늦던 말던, 백신 접종이 늦던 말던, 아니면 환율 조건이 뭐 1,100원을 깨던 1,000원을 깨던 무조건 반도체 업황만 좋으면은 코스피 지수 잘 나가게 됩니다 라는 주장이 막무가내식 주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분석 자료는 공유하고 싶지가 않았지만, 그래서 다른 내용 다 빼고 간략하게 요것만 이제 공유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죠. 여기에 이제 파란 박스로 나타낸 게 1,000원을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깼을 때요. 미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이와 같이 1,000원을 하회하는 기간이 되게 된다면, 이전에 공개 방송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기간이 일정 기간 누적되게 된다면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침체하는 현상을 확인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기세 좋게 올라가던 코스피 지수가 일정 기간이 경과되게 되면 경제의 방향성이 수렴하게 되면서 하락하는 현상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경제에 대한민국 수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환율 조건, 원화 강세 기간이 누적되게 된다면 경제 성장률 침체, 코스피 침체 현상이 연동되어져 왔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확인해야 될 것은 반도체 부분만 잘 나가면 코스피 지수 잘 나간다? 과연 그럴까? 여기 검은 선으로 나타난 게 반도체 지수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시기에는 반도체 지수가 하락세였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같이 하락됐지. 이거 봐, 연동된다니까. 얘 상승하면 상승할 거야. 자, 반도체 지수가 횡보하는 기간 코스피 지수는 하락했어요. 횡보니까 그렇지. 상승하면 달라질 거야. 자,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는 기간 코스피 지수가 하락했어요. 이와 같다. 즉 반도체 부문이 대한민국 수출에,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되던 말던 반도체 업황만 잘 나가고 삼성전자 실적만 계속 좋아지게 된다면 코스피 지수가 좋아진다, 상승한다? 아니다라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지난 2021년 대한민국 경제, 2021년 글로벌 금융시장 경제를 조망했었던 공개방송 내용과 이 내용을 합치게 되면 매우 추가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인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안내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공개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이 화요일, 목요일 밤에만 진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월, 화, 수, 목 중에는 이와 같은 네이버에다가 이제 경제지표 스토리텔링이라고 검색어를 치시게 되면 블로그에 이와 같은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블로그 경제지표 스토리텔링 우리가 사는 세상 바로보기라는 블로그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매일 2개 정도씩 그날 이제 분석한 내용을 올려드리게 되고, 블로그에는 매우 단편적인 얘기만 좀 분석한 내용을 공유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검색어에 보게 되면 주상지라고 여기 조회가 돼요. 조회수가 좀 이제 많아져갖고 연관 검색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주상지를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 세 번째 거 얘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 카페 주상지, 주가를 상승시키는 경제지표 카페가 연결이 되게 되고, 여기에 올리는 시황은 블로그에 공유된 것보다 좀 더 심층 분석, 인덱스 리뷰가 된 내용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블로그 내용을 통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매일마다 그 분석된 내용을 참고를 하실 수 있는 자료를 제공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번마다
늦은 평일날 1시간이 넘는 시간을 투자를 해주시기 때문에 가시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드리고자 늘 지독, 중독, 고독의 3독의 정진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3독의 정진의 마지막 단계는 여러분의 구독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에 양질의 콘텐츠를 갖고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